그 다음에 여자 출연자로 넘어갈게요. 여자 출연자 첫인상. 영숙님 쇼호스트래요. 쇼호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셔가지고 영숙님 직업이 나왔습니다. 쇼호스트. 영숙님은 한양대 음대에 성악과를 나와서 두 번째 연애 만에 두 번째 남자친구. 두 번째 연애가 전 남편이었는데 그 전 남편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자기가 밀어붙여가지고. 반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전 남편한테 공을 들여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 남편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시어머니한테 계속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밀어붙여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프로포즈도 영숙님이 했대요. 전 남편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말하고 본인이 밀어붙여서 상견례 날짜 잡고. 여자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별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영숙이처럼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경우는 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영숙님은 남자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뭐 사업을 뭐 이거를 뭐 해가지고 동업자가 돼가지고 뭐 하고 뭐 복잡하게 뭐가 많더라고요. 아, 영숙씨가 130에서 56까지 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자분이 130 되기 쉽지 않은데. 자기소개서 얘기하겠다. 여러분, 이게 여자분이 적극적일 때 왜 이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왜 많냐면은 매력이 없어 보여요. 매력이 안 느껴져. 너무 이쁘고 밝고 그래서 미인이셔가지고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이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거 보면은 영숙님의 성격이 남자분한테는 순간 뭔가 금방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성격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영숙님의 이런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 결혼을 해서 결혼생활 5년 정도 했는데 그 5년 동안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이렇게 결혼생활 하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헤어지게 된 이유는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헤어졌대요. 비만 시절이라서 연애 못 해본 거 아닐까요? 근데 좀 비만이신 분들도 여자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연애 많이 하시더라고. 남자들이 비만이면은 희망이 없는데 여자분들이 비만인 경우에는 또 여자분들 비만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연애하실 분들은 연애하시던데, 여자 비만이신 분들은. 130은 좀 힘들겠다. 영숙님은 버팀목 같이 중심이 확실한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고 애기 낳고 싶어서 이렇게 나는서로 지원했대요.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뚝딱거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뭐 그거를 이제 남자 출연자들이 기웃게 볼지, 일단 솔로 나라 안에서는 기웃게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플이 돼서 나가서 형커가 된다면은 뭐 잘 만날까? 돌싱인데도 너무 뭘 모르고 푼수 갖고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여자분이 이뻐도 그 만남을 유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영수님이 뭔가 너무 이쁜 외모에 비해서 매력은 잘 모르겠어요. 영수님이 약간 쇼호스트 모드가 여성스럽지 않아서 매력 반감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소개할 때 쇼호스트라고 얘기하면은 아, 뭔가 저 사람은 홍보하러 나온 것도 있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님이 계속 꾸준히 그래도 한두 표 이상은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나이가 안 나왔지만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거, 그 메리트 때문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는 돌싱들도 자녀가 없는 돌싱들도 영수님이 자녀가 없다는 그 장점 하나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남철들한테 선택도 많이 받고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수더분해서 그런 건가요? 수더분하다기보다도 영숙님이 수더분하다기보다 조금 푼수 같은 느낌? 안 해도 될 말, 해도 되는 말, 막 이런 거 구분 잘 못하고 살짝 눈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푼수 같은 느낌? 31기 영숙님하고 그런 성향은 비슷할 것 같아요. 탁형님 썸네일 와송 어떤가요? 와송? 와송이 뭐예요? 오늘 자기 선택해준 남자 출연자들한테 전부 다 저 기와가 300년 된 기와래요. 막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와송은 뭐야? 와송이 뭔지 몰라. 기와에 대한 얘기하는 게 와송이에요? 이게 영숙님은 자기 딴에는 어색하니까 그 어색함 깨려고 와송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뭔가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금방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영숙님에 대해서. 아, 기와장에 피는 소나무가 와송이야? 근데 한국 남자 99.9%는 알바야 쓰레빠야.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와송이고 자시고 뭐 알바야 쓰레빠야. 근데 그 다음에 정숙 얘기 넘어갈게요. 정숙님은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기관 20년차 지점장이라고 해요. 지점장이면 면은 그 지점의 짱이잖아요. 최소 나이가 아마 40대겠죠? 20년 차니까. 지점장 정도면은 어느 정도 권력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약간 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정수님은 고등학교 첫사랑이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뭐 어릴 때 헤어졌다가 20대 중반에 다시 만나가지고 2년 연애하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건 아니고 2012년도에 결혼해서 2013년도에 아들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키우다가 이혼했다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7년 정도 결혼 생활 유지하다가 이혼했다고 하는데 전 남편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대요. 그리고 연하보다는 연상을 선호한다. 이게 전 남편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은 물론 아이 아빠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만 막상 정숙님하고 새롭게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뭔가 핸디캡이죠. 핸디캡. 벽이 되죠. 그래서 그게 전 아쉬웠어요. 전 남편하고 잘 지내다는 게. 그 전 남편이나 전처하고 이혼했는데도 친구처럼 잘 지내고 사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재혼이 왜 어렵냐면, 그리고 또 재혼하더라도 또 이혼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 남편이나 전처랑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연애하거나 재혼하게 되면은 소외감을 느껴요. 자녀도 내 애도 아닌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전 남편이랑 전처랑 사이좋게 잘 지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근히 뭔가 유대감이 있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대감이 생기려면 오래 걸리는데 자꾸 괜히 비교가 되고, 그리고 특히 아이가 나보다 더 뭔가 자기 진짜 친아빠 친엄마를 더 따르고,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 남편 전처랑 이혼했는데도 가깝게 지내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재혼이 어렵게 되거나 재혼하더라도 또 갔다 오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그리고 괜히 뭔가 지점장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영숙님이 지점장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괜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느낌? 지점장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의 직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남자분들이 정수님에 대해서 막 편하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수님을 편하게 잘 못 대할 것 같아요. 정수님이 지점장이다 보니까 보고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보고받는 사람? 보고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의 약간의 그런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뭔가 정수님이 너무 미인이시고 매력 있는데도 인기가 좀 없지 않을까. 탁형 알파걸들이 항상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남자서 해줄 게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여자분들이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기는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남자분들은 잘난 여자분들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합니다. 여자로 안 보이게 돼요. 실제로 여자분들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지면은 여성스러움이 많이 사라져요. 그 사회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고 승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성스러움이 많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남자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분이 가정적일 때, 여자분이 좋은 엄마이고 좋은 아내이고 가정적일 때 뭔가 되게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지, 여자분이 돈을 잘 벌어오는 거에서 막 그런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자분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남녀관계에서는 고립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알파 걸들이 또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주도권을 잘 안 줍니다. 제일 최악은 남편하고 경쟁하는 거. 내조에 거부감 없는 남자가 뭐예요? 내조에 거부감 없는 남자? 여자가 더 잘 나가도 질투 안 하는 남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가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잘 나간다 해서 남자가 질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잘 나가는 여자분들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 그런 꽂히는 얘기들, 거기에 되게 이제 남자들은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 오늘 좀 너무 이거 힘든 일 많아가지고 오늘 좀 나 쉬고 싶어, 나 너무 피곤하네, 힘드네 라고 했을 때, 야 너 얼마나 버는데? 나도 그 정도는 벌어. 야 너만 이래? 야 나 지점장이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남자분들은 정이 떨어지다 못해 여자로 안 보이게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위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자분이 나보다 잘 나간다 해가지고, 내 와이프가 나보다 잘 나간다 해가지고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남편보다 잘 나가는 여자분이 던지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그냥 부부의 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런 대화 안 할 것 같죠? 그런 대화를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싸우다 보면 더한 소리도 해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더한 소리도 합니다. 더한 소리도. 사이가 좋을 때는 안 하지.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싸우게 되면은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31기 정숙 느낌이 좀 있어요. 31기 정숙님보다 이쁜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남자가 아내 무시해도 정 떨어지는데 반대라고 다 안 그럴까요? 맞아요. 딱 그거죠. 여자분들은 그냥 이제 제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니까, 여자분들은 대부분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매력을 느낍니다.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인 거. 아마 임신과 출산하다 보니까 좀 더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서, 좀 더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서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유능한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래서 여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편안한 사람, 내가 좀 쉴 수 있는 사람,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자분이 너무 뭐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성격이 남자 같다거나 뭐 성격이나 뭐 기질, 성향 자체가 너무 막 세다거나 하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안 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본능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연상이 좋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이나 자기를 질투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다들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못난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만나기 싫어하죠, 대부분. 스웨덴 핀란드님께서 대화가 통하면 제일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대화가 항상 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화가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 되다 보니까 이 대화를 너무 믿는 것도 좋지 않아요. 도라라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남자는 여성스러운 여자한테 매력을 느끼고 여자도 듬직한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고 뭐 딜레마 모순 뭐 그런 거죠. 뭐 아무래도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녀 관계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 여자분들은 딜레마야 딜레마. 그래서 저는 정수님도 그렇게 인기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순자님. 저는 이번에 1화 다 보다 보니까 순자님이 제일 매력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영숙님보다도. 특히 순자님이 키가 173이거든요. 오늘 입장할 때 완전 그냥 모델 같고 너무 멋있더라고. 순자님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서 끝까지 계속 상주에서만 살았대요. 대학교 졸업하고 사무실 같은 데서 일하다가 26살에 전 남편을 만나서 상주에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학교 선배였는데 순자님은 아예 다른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전 남편이 첫사랑이어가지고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래요. 순자님이 자녀가 있는데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순자님도 혼전 임신. 차도녀 느낌이면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푼수의 아줌마라서 깹니다. 근데 순자님이 그래서 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입 열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니 말할 때 보니까 좀 반전이겠어요. 되게 말할 때 털털하고 그런데 저는 순자님 너무 다 그런 것도 매력 있게 느껴지던데. 입 열면 깨는 사람 영숙 순자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순자님은 영숙님하고 다르게 조금 깨는 부분이 있더라도 매력이 막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 그게 그 차이가 영숙님은 살짝 가식이 보인다면은 순자님은 가식 같은 건 아니라서 가식처럼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순자님은 좀 그렇게 좀 깨는 장면이 나와도 그건 그거대로 매력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순자님은 영숙하고 다르게. 순자님이 내가 죽었을 거다. 남편이 변하겠다 해서 믿고 결혼했는데 변하지 않아서 이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결혼 생활 하다가 어렵게 해가지고 이혼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전 남편이 조금 폭력적인 성향? 약간 폭력, 폭언, 외도 그런 게 있었나? 이혼까지 갈 정도로 될 만한 거는 보통 그런 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순자님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본인이 죽을 것 같아서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혼 안 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순자님 이상형은 27기 영수, 30기 영수 이런 남자 출연자들이 좋대요. 몸 좋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순자님 이상형. 순자님이 키가 173이라 가지고 순자님도 일단은 여자분들은 자기보다 작은 남자 잘 안 만나더라고요. 순자님이 누구랑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치과의사분 광수님이 순자님을 첫인상으로 고르긴 했는데 둘이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오늘 순자님이 옥순씨가 계속 춥다고 하니까 상철씨한테 목도리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줬잖아요. 옥순씨한테. 키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니까 저는 순자님이 되게 매력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 엄마처럼 안 보였어요.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첫인상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영자가 빌런 후보 1등이냐고요? 상철씨랑 영자씨랑 쌍두마차. 영자씨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으세요. 옥순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안 하세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다 이쁘다고 하면 끝날 거를 전 돌싱키스보다 더 이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말은 이쁜 사람이 하면은 모르는데 이쁜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전 돌싱키스보다 이쁜 여자 출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재수없잖아요. 근데 외적인 이쁨하고 거리가 먼 이번 여출분들 중에 제일 뭔가 좀 외적으로 아름다워하고는 거리가 멋인 영자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그냥 웃겼어. 개그 하시는 건가? 개그 하는 건가 싶고 웃겼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기대보다 별로라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영자님이 여자 출연자들 중에 제일 별론데 별로인 사람이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 기대보다 별로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웃겼어. 무슨 자신감인가 싶었고. 영자님은 10살 딸을 양육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자님 전 남편이 주재원에 나갔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자님이 전 남편을 만난 거는 모임에서 만났대요. 모임에서. 전 남편이 영자님한테 꽂혀가지고 영자님한테 계속 대시해가지고 그래서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전 남편 만나다 보니까 전 남편을 더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애하다가 혼전임신으로 그렇게 결혼했다고 합니다. 영자님도 혼전임신이에요. 혼전임신. 전 남편이 주재원 발령 나서 프랑스 가서 2년 정도 살았는데 영자님도 나름 집안이 좋고 영자님도 직업이 좋고 그러지 않을까요? 전 남편이 주재원 프랑스 발령 난 거 보면은 영자님은 가장 행복하고
행복하고 불행했던 때가 프랑스 생활이었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혼하기로 하고 비행기 타고 아이하고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거라고 합니다. 주재원 남편 따라서 프랑스 해외여행 가서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프랑스 문화가 아마 일단은 안 맞았을 거예요. 프랑스 문화. 약간 동양인 차별이 있거든요. 프랑스. 음식도 안 맞았을 거고, 특히 제일 안 맞았을 거는 사람. 영자님이 남편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동네 친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내가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 혹은 뭐 우리 친정 엄마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힘도 얻고 고민도 털어놓고 이런 관계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전혀 안 되니까 영자님이 딱 봐도 외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외향적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인종차별도 흔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자님이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예민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자님은 본인 스스로가 눈웃음이 장점이고 볼륨감 있는 몸매가 장점이라고 하고, 단점은 직설적인 게 단점이다, 표정관리 못한다, 이런 게 단점이라고 했거든요. 직설적인 게 단점이라고 하는 분들은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영자님이 첫인상 선택에서 계속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자님이 좀 빌런이라는 복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만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무례하고 그런 건데, 영자님은 남자 출연자든 여자 출연자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말해버리더라고요. 오늘 영자님은 천재선 선택 상철씨하고 영철씨 이렇게 두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자라서 다 참고 있는 게 아니, 내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본인도 지속적으로 당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막상 본인이 똑같이 당하면 그런 사람들은 화내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자님 같은 분들은 내가 지속적으로 해도 꼼짝 못할 사람들한테만 지속적으로 하겠죠. 받아치고 뭔가 나하고 싸울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잘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지속적으로 해도 반박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댕이 같은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영숙 순자에 비해서 영자님이 기대 이해라고 하면은 자기는 개그 물 거 아닌가요? 물죠. 무조건 물죠. 오늘 영철씨는 영자님 선택한 이유가 영자씨가 호탕하게 웃어가지고 그게 좋아서 선택하고, 상철씨는 영자님 선택한 이유가 눈웃음 때문에 선택했대요. 눈웃음. 좀 희한한 일이에요. 영자님의 어떤 매력을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상철씨하고 영철씨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영철이가 사별한 사람, 상철씨는 파괴생 같은 사람. 오늘 계속 빵표 받아가지고 궁시렁 대다가 영철씨한테 이제 선택받으니까 여자 출연자들한테 찰가? 막 이렇게 한 거 있었거든요. 저는 영자님의 이런 성격이라면은 여자 출연자들하고도 뭔가 부딪힌다거나 남자 출연자하고 부딪힌다거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미리 보기에서도 영자님이 다른 출연자하고 뭔가 트러블 나는 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영자님 같은 성격은 트러블이 안 나는 게 이상해요. 무조건 어딜 가든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성격이에요.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자님 같은 분이 이혼하기 전에는 전 남편이 주재원까지 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혼하잖아요? 그럼 주재원까지 갈 정도의 사람 절대 못 만나고 그냥 한참 아랫단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혼했다 해가지고 나는 전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전처보다 더 괜찮고 이쁜 사람 만날 거야, 좋은 여자 만날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돌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성을 만나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 생활까지 간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옥순 얘기해볼게요. 옥순님 왜인지 영자님 밥이 될 것 같아요. 옥순씨 보통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31기 옥순한테 당하는 순자처럼 가만히 있고 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 돌싱이거든요. 싸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출연자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 당하는 출연자는 한 명도 없을 거라 봅니다. 돌싱들은 안 참아. 옥순씨는 전 남편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결혼하라고 권유해가지고 30살에 결혼했는데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고 합니다. 이혼한 이유는 시댁 가족들하고 트러블, 고부 갈등으로 이렇게 이혼했다고 해요. 시댁 식구들이 계속 옥순씨 보고 자주 오라 그러고 맨날 오라 그러고, 그리고 시댁에 같이 살길 바라고, 시댁이 이제 옥순씨 신혼, 옥순씨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옥순씨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아빠 회사에서 일했대요. 그래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 남편이 중간 역할? 그 중간 역할을 전혀 못해가지고 옥순씨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남자 쪽 집안이 계속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가업을
이어받고 이런 경우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남자들이 독립을 못해. 아빠한테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아빠로부터 내가 이어받아야 되다 보니까 계속 아빠가 물려줄 때까지 혹은 물려주고 나서도 영원히 아빠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눈치 보면서. 그래서 독립이랑은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옥순씨 전남편 같은 분하고 혹시나 연애하거나 결혼하게 될 때는 옥순씨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오해야 돼. 남편이 아빠 회사 다니니까 그만큼 시댁을 자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출퇴근을 가면은 아빠 만나는 거야. 남편이 출근하면은 식사도 아빠랑 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부간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남자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독립이 안 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어른들로부터 간섭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간섭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옥순 씨는 사실혼 관계 1년 정도 사실혼으로 지내다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옥순 왜 이렇게 안색이 퀭하고 상이 박복할까요?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얼굴상이 변한 거 아닐까요? 이혼하고 나서 얼굴상이 변한 것 같아요. 옥순 씨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안 났는데 자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실혼 관계로만 결혼생 하다가 이혼했으니까. 시댁과 엮이기 싫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함.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플러스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엮이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옥순 씨가 영숙님 한테 안겨가지고 선택하는 거 보고 천연선택 구경하고 그랬는데 옥순 씨가 추위를 잘 타가지고 영숙님이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껴안고 있는 장면에서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 이혼이 아니잖아. 애초에 결혼한 게 아닌데 왜 굳이 돌싱을 자처하는지.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거죠.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혼식만 하고 1년 있다가 혼인신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혼인신고 안 한 채로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 결혼식을 올렸으면은 돌싱인 거예요. 결혼식 올렸으면은. 그 다음에 현숙, 경수 친구 현숙. 22기 경수랑 친구라고 합니다. 22기 경수가 추천해줘가지고 이번에 나는 솔로 나오게 됐대요. 현숙님은 중학교 때부터 예고를 다니셔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3개월 연애하고 아무튼 현숙님도 금방 결혼했대요. 근데 이혼은 소송으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연은 안 났는데 현숙님은 소송으로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현숙님도 혼전임신인가요? 현숙님이 자녀가 있거든요. 6살 아들. 6살 아들 양육 중인데 현숙님도 혼전임신이야? 소송이면 애가 있는 거냐고요? 애가 있어도 소송 안 하고 협의혼으로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송인 거는 전 남편한테 귀책 소요가 있어가지고 소송했다고 보는 게 맞죠. 어떤 전 남편이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혼했다고 보는 게 맞죠. 소송은. 혼전임신 아니에요? 아, 현숙님 혼전임신 아니구나. 하여튼 현숙님은 2년 반 동안 법적 공방 소송을 하다가 최근에 끝났다고 했나? 근데 이제는 끝났대요. 공방이. 6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현숙님. 아, 현숙님 캐리어 남자가 끌어줄 때 벨보이한테 캐리어 주는 줄 감사의 새가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어차피 현숙님 인기 없을 거예요. 경수씨 친구긴 한데 뭐 현숙님 막 그렇게 막 이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 나온 모습보다도 아까 어떤 분 얘기한 것처럼 현숙님 인터뷰할 때가 훨씬 더 이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차라리 나왔어. 저는 현숙님 인기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의예요. 정의로 넘어갈게요. 조여정, 살짝 억울한 조여정 닮은 정의님. 여러분 정의님도 6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29살 넘기기 싫어가지고 정의씨가 이제 결혼하자고 밀어붙여서 결혼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트러블이 나고 많이 싸우고 그랬던 거죠. 결혼생활 5년 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의씨가 이혼하게 된 제일 큰 이혼 사유는 양가 부모님의 개입.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혼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할 때 양가 어른들이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한 거,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거나 와이프랑 부부싸움하게 된 거를 어른들이 뭔가 알게 되는 게 자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파탄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자분들은 친정엄마한테 남편 욕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리 끼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까딱하면은 안 좋아지는 경우가 흔하죠. 아무리 부부끼리 크게 싸우더라도 양가 어른들을 알게 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툭 하면은 싸울 때마다 남편이 이랬다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희님이 5년 결혼 생활하고 이혼했는데 혼전인신보다도 버티는 기간이 짧은 게 뭐냐면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돼가지고 양가 어른들의 간섭을 받게 될 때 이거는 보통 2년이 안 돼요. 버티는 기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지고 버티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요. 5년 이상. 근데 장서 갈등, 고부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한 이혼은 오래 견뎌봐야 2년이더라고요. 지방 간의 갈등. 근데 보통은 지방 간의 갈등은 결혼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좀 말을 전달한다거나 티를 내가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 자기 가족들, 부모님한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좋더라도 티 내면 안 되고.
아까 영호님처럼 정희님도 아이한테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출연 결심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출연 결심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 내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엄마 만들어주려고, 아빠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